안녕하십니까, 썰레발TV 썰파입니다. 긴 추석 연휴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5번째 썰레발로 정릉 태조의 총애가 죽어서는 보복, 그 비밀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서울에는 정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선정릉과 정릉이지요. 우선 선정릉은 74번째 영상인 시신이 없는 왕릉 선정릉 편에서 다루었습니다. 가장 비싼 땅인 강남구 삼성동에 묻혀있는 조선 11대 중종의 능인 정릉이지요. 지난주 썰레발 학교는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사적 208호인 정릉을 찾았습니다. 썰레발TV 구독자 여러분, 이 능의 주인은 조선 태조 이성계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능입니다. 그러나 과한 욕심으로 왕자의 난을 불러오고 죽어서는 비운의 보복을 받게 되는 신덕 왕후 강씨의 능입니다. 이 능의 사용과 의미를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릉은 단릉으로 능침에는 병풍석과 둘레석이 없고 문인석 등 약간의 성물이 있습니다. 장명등과 혼유석을 바치는 고석만이 조성 당시의 것이며 나머지 성물은 현종대에 다시 조성한 것입니다. 특히 장명등은 고려시대 공민왕릉 양식에 따른 것으로 조선시대 능력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물인 동시에 예술적 가치가 높습니다. 일반 조선 왕릉과 달리 직선축이 아닌 자연지형에 맞추어 절선축으로 조성되어 있지요. 진입 공간의 금천교는 우리나라 자연형 석교의 조형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덤의 주인인 신덕왕후 강씨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그녀의 본가는 곡산이며 그녀의 집안은 고려의 건문세가로서 이성계는 20살이나 어린 강씨와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성계의 권력 형성과 조선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즉 그녀는 뛰어난 판단력과 강력한 실행력으로 이성계를 왕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향처, 고향에서 결혼하는 부인, 경처, 서울에서 결혼하는 부인을 두고 있는 고려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향처는 신의왕후 한씨이고 신덕왕후 강씨는 태조의 경처가 되어 이남, 즉 무한대운 방범과 의한대군 방석, 그리고 일녀 경순공주를 낳았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신덕왕후를 정말 극진히 사랑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 사랑을 싹틔우게 된 계기에 대한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 어느 날 말을 달리며 호랑이 사냥을 하다가 목이 몹시 말라서 우물을 찾았습니다. 마침 우물가에 있던 아리따운 그 고을의 처자에게 물을 청하였는데 그녀는 바가지에 물을 뜨더니 버들잎을 띄워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태조가 버들잎을 띄운 이유를 묻자 처자는 갈증이 심하여 급히 물을 마시다 체하지는 않을까 염려되어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이 대답을 들은 이성계는 그녀의 카렉한 마음의 씀씀이에 반해서 부인으로 맞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의 향처 한씨는 개국 전에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신덕왕후가 조선 최초의 왕비로 책봉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방원을 비롯한 신의왕후 아들들과 관계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태조 제위 시절 신덕왕후는 삼봉 정도전 등과 둘째 아들 의한대군 방석을 왕세자로 책봉하는 등 지지 기반을 닦았지요. 신권 정치를 주장하는 정도전 역시 정치는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세웠지요. 삼봉 역시 다루기 어려운 이방원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다루기 쉬운 이방석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는 후에 비극의 1, 2차 왕자의 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396년 태조 5년에 신덕왕후 강씨가 41세의 나이로 먼저 세상을 떠나자 태조는 너무나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경복궁 가까이 취현방 현 영국 대사관 근처에 정릉을 조성하고 후에 자신이 묻힐 자리까지 함께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재 정동이 생기는 이유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신덕왕후의 죽음에 크게 상심한 이성계는 1397년 정릉 동쪽에 능침 사찰인 흥천사를 건립하였습니다. 그가 절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향화를 올리며 그녀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이때 세워진 흥천사는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1794년 정조 18년에 현재의 정릉 인근 위치 성북구 도남도로 옮겨와 지었습니다.
이때 이름을 새 흥천사란 뜻의 신흥사라 했다가 1865년 고종 2년에 원래의 능침 사찰명인 흥천사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태종 이방원이 1400년에 즉위하였고 아버지 태조가 1408년에 세상을 떠나자 정릉은 푸대접과 보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태종은 정릉의 능력 100보 근처까지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였지요. 또한 도성 안에 있다는 이유로 도성 밖인 현재 안암동 고대 인근으로 이장을 시도하였는데 물이 나자 더 멀리 사흘한산 현재 정릉으로 이장하였습니다. 이후에 능에서 묘로 격하하였고 비석, 석상을 제거하고 영정과 위패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후 청계천의 광통교가 홍수에 무너지자 능의 성물인 병풍석과 난간석을 광통교 복구에 사용하였지요. 그 밖의 목재나 석재들은 중국 사신이 머무는 태평관을 짓는 데 쓰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성의 묘나 다름없었던 정릉은 260년 동안 방치되어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1669년 현종 10년에 우암 송시열의 상소에 따라 능을 찾아서 세단장을 하였고 오늘의 왕릉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묘의 위패도 봉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대한제국대인 1899년 고종에 의해 태조가 황제, 고황제로 추존되면서 신이 신덕 두 왕후도 황후, 고황후로 함께 추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썰레발 TV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풍요로운 추석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